57살 김혜숙 씨. 오늘도 집 뒷산으로 향하는데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여기 한 바퀴 돌고 자전거 타고 한 20분 정도 타고 내려가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산보. 거기에 운동기구를 이용해 스트레칭까지 해준다는 혜숙 씨. 운동을 마친 그녀를 따라간 집. 뭔가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점심 밥상이 차려졌다. 평소에 그 채식 종류로 먹는데요. 밥은 잡곡이에요. 예전 폭식을 할 때가 많았고 그래서 점점 몸이 무거워지자 건강에 최우선 과제를 뒀다. 3개월 동안 채식과 운동을 병행, 10kg 감량에 성공했단다. 그 삼겹살이나 닭고기 같은 거는 잘 안 먹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간식도 채소만 먹는다. 이 정도면 온통 활력이 넘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힘이 없고 피곤하기만 하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좀 그러다 보니까 잠을 좀 못 자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머리가 약간 골이 조금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병원을 찾아 혜숙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근육이 많이 부족하시니까 나들이라도 갔다 오고 나면은 몸살하시고 그다음에 김장하시면 2박 3일 알아놓는 전형적인 그 체력이 안 좋은 패턴의 분들이십니다. 바로 원인 분석. 일단 식사 일지를 써서 평소 식습관을 점검했더니 완전 건강식인 줄 알았던 식단에 문제가 있었다. 선생님같이 식사를 하시면 한 80% 정도가 탄수화물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과 단백질은 거의 10 정도뿐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균형이 깨지면서 이어 체성분 검사를 확인해봤다. 체지방은 18.3kg으로 표준 이상으로 많고 근육은 17.6kg으로 표준보다 10%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결핍 진단을 받은 혜숙 씨. 하루 단백질 적정 섭취량은 몸무게의 0.9를 곱한 그램수. 혜숙 씨의 경우 최소 46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정상이지만 그녀의 섭취량은 하루에 단 12g. 좀 실망했어요. 제가 이제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영양가 있는 거, 단백질 있는 거, 비타민 있는 거 그걸 좀 골고루 먹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단백질. 우리 몸의 근육을 비롯한 피부, 머리카락, 치아 등을 구성하고 신체 성장, 면역 기능,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구성 성분인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 저장도 거의 안 돼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 골다공증이 빨리 오고요. 근육량 감소가 오고 면역 기능 저하가 옵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 잘 생깁니다. 40대 이후부턴 근육량이 매년 약 1%씩 줄어들기에 노년에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노년층의 절반 이상에서 단백질 섭취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그 폭은 더 커졌다. 나이 들수록 치아가 약해져서 육류 등 씹기 힘든 음식은 피한다는 것. 체중 60kg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54g. 하루에 콩 반 컵, 그리고 고기는 한 토막 정도, 달걀 하나, 버섯 한 주먹, 그리고 야채 한 접시 정도. 요즘 돼지고기, 소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유로 꺼리는 이들도 많다. 무조건 배제하기보단 꼼꼼하게 따져서 먹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면역력의 보고인 근육을 생성하는 효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적절한 섭취는 필요합니다. 올해 73살 김정혜 씨도 나이 먹으면서 소화력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고기 섭취는 자제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건강해 보이기는 하는데 혈압도 있고 좀 속이 안 좋아요. 벌써 10년째 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정혜 씨. 고기 대신 다른 식재료를 통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고 있다. 아침마다 우유와 요구르트에 귀리 3숟갈을 섞어서 마신다는데 그녀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36g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정혜 씨의 식습관을 꼼꼼하게 짚어줄 영양 전문가가 나섰다. 냉장고를 열어 전문가가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데 냉장고 안을 쭉 훑어보던 전문가의 눈에 포착된 건 뭘까? 일단 냉장고에 동물성 단백질이 너무 많아요. 우유, 떠먹는 요구르트, 달걀에 간식으로 한 장씩 먹는다는 치즈까지 모두 동물성 단백질.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과잉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부추길 수 있다. 포화지방은 지금 어머니처럼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혹은 혈관 질환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동물성 단백질 3, 식물성 단백질 7, 이 정도의 비율이 가장 적당해요. 동물성 단백질에만 편중돼 있는 김정혜 씨. 영양 전문가가 제안한 정혜 씨를 위한 단백질 맞춤 건강 식단. 식물성 단백질을 위주로 한 식사, 그리고 단백질의 전체 소화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을 해본 거예요. 콩, 귀리, 방황 등을 넣어서 지은 잡곡밥은 그야말로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 여기에 단백질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시금치 무침. 식감은 고기와 비슷하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버섯볶음, 그리고 나토까지. 정혜 씨를 위한 단백질 건강 밥상 완성. 여기서 잠깐. 단백질 어디까지 알고 있나? OX 퀴즈. 라인 댄스를 추며 활력 넘치는 삶을 사는 60, 70대 어머님 15분에게 물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도 늘어난다. 맞으시면 O, 틀리시면 X. 이동해주세요. 어머님들의 선택은? 맞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거 고기가 뭐 안 먹은다고 해서 뭐 뼈가 얕고 지방이 얕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운동을 할 때는 닭가슴살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그렇다면 정답은? 답은 바로 X입니다. 단백질도 드시고 몸을 움직여서 근육도 자극을 해주셔야지 바로 근육이 늘어나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안 하시게 되면 근육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퀴즈. 두부를 먹으면 굳이 고기는 안 먹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머님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고기에 단백질이 많으니까 늙을수록 근육을 생겨야 되니까 고기 먹어야 되는지 그냥 찬성인데.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서 고기를 안 먹어도 단백질은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동물성 단백질엔 골고루 들어있는 반면 식물성 단백질엔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사람들은 단백질을 먹는 시간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정말 근육을 만드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는 단백질 섭취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걸까? 정답은 X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는 단백질 식품의 형태를 보면 수면 직전에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만큼 흡수율이 낮아지고 숙면에도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 근육을 키우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는 단백질 보충제. 건강식품 형태로도 많이 나와 노년층에서도 인기가 있다. 그런데 단백질을 식품이 아닌 이런 영양제 형태로 섭취해도 괜찮은 걸까? 단백질을 식품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단백질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근육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고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충제는 구입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또 자신에게 보충할 단백질이 동물성이라면 우유 단백질을, 식물성이라면 대두 단백질이 들어있는 보충제를 선택해야 한다. 성인병 걱정을 덜면서도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즐길 수도 있다. 65살 박정래 씨. 특별히 식단에 신경을 쓴다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다. 제가 고지혈증 건강검진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인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정래 씨. 이때부터 식습관 개선을 시작.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낸 건 돼지고기? 돼지고기 목살입니다. 목살은 100g당 단백질 함량이 25g으로 삼겹살보다 많다.
기름기가 삼겹살보다 적고 부드러운 편인 목살을 자주 먹는다는데 동물성 단백질 건강식 첫 번째 목살찜. 콩나물, 부추, 양파를 준비해 양파와 부추를 작게 썰어준 뒤 찜기에 양파, 부추, 콩나물을 순서대로 수북하게 얹고 목살을 올려주면 준비 끝. 뚜껑을 덮은 채 20분간 찌면 저수분 목살찜 완성. 물을 넣지 않고 채소 수분으로 쪄낸 것이 특징이다. 찜통 바닥에 남은 양파는 목살의 기름기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버린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먹는 목살찜이 그녀의 고지혈증 완화에 도움이 된 걸까? 질 좋은 단백질의 근본식품으로 이 혈관의 노화를 막고 콩나물에 함유가 되어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래 씨의 삼시세끼 식단을 살펴봤다. 다소 단출한 식단인데 단백질 함유량을 측정해본 결과 77g이나 됐다. 평균보단 많지만 운동을 병행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 고기를 못 먹을 때 그녀는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한다는데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한다. 동물성 단백질 건강식 두 번째, 달걀 채소 볶음. 달걀 2개를 잘 풀어서 프라이팬에 붓고 주걱으로 계속 휘젓다 뭉쳐지면 미리 썰어둔 부추, 당근, 굴 소스를 넣고 잘 볶으면 완성된다. 단백질 식단과 더불어 스트레칭처럼 간단한 운동도 함께하는 정래 씨.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동물성 단백질 3대, 식물성 단백질 7. 오늘부터 이 공식대로 매 끼니마다 적정 단백질 섭취를 실천해 본다면 활기찬 노년은 바로 눈앞에 있다.